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4일이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7월 3일장은 아시는 것처럼 반장이라고 하죠. 오전에만 열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미국은 휴가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지금부터 그냥 미국은 계속 주말까지 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금요일장은 열리니까 주말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반장이 열렸기 때문에 뭔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조급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참지 못하고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두 종목이 다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뉴욕에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두 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모두 그 미국 경기의 둔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가 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지표 둔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FOMC 의사록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시장에서 짚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가 조금 하락한 것은 아쉽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두 종목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6.5% 급등이고요. 엔비디아 4.6% 급반등했습니다.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테슬라도 사야 되고 엔비디아도 사야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미국의 맥주 브랜드고요. 코로나라는 맥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아쉽지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안에서 챙겨볼 포인트 잠시 후에 준비했으니까요. 특징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지표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표가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주간에 먼저 민간에서 발표하는 그런 고용 보고서입니다. 일단은 둔화세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둔화가 나타났고요. 1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시장이 예측했던 게 16만 건이었는데 그것보다 예상치 대비 하회를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개월 만에 최저치, 최근에 4월 달에 좀 높게 나와서 이게 좀 불안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둔화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들쭉날쭉하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에서 살짝 좀 최근 2주 동안 좀 내려왔던 흐름을 다시 위쪽으로 올리면서 메꿔줬습니다. 23만 8천 건, 시장의 예상치가 23만 3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 자체는 떨어져야 좋은 거고요. 그래야 고용이 둔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주간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좋은 겁니다. 사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고용이 떨어지면 고용이 둔화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용이 둔화되어야 우리의 지갑 사정이 좀 얇아지고요.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시장이 좋아하는 건 물가가 떨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 좀 더 빠르게 당겨줬으면 좋겠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배드 뉴스들이 굿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역시 둔화가 됐습니다. 좀 정신없어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 끝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저번 달에 깜짝 반등을 하면서 이것도 좀 시장의 불안감을 일으켰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8.8 우리가 서비스업 PMI나 제조업 PMI 50에서 항상 선을 그어두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둔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둔화 사이클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이 뭔가 좀 깜짝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지표를 굳이 차트를 다 가져오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계속 핑계대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핑계가 딱 두 개거든요. 첫 번째, 너무 고용이 뜨겁다, 탄탄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업이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두 가지 퀘스천 마크를 다 맞춰줬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치만 조금 걸리는 건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걸 증시에서 좋아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점은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줬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준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따로 나온 건 아닌데 마침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네요.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미팅에서 프라이스 프레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지금 압박,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다. 인 디클라인이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그 의사록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 얘기를 하러 가면서 회의를 하러 가면서 야, 이번에는 확실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 떨어지고 앞서 보셨던 서비스업과 고용도 둔화되고 이제는 금리 인하 거의 다 왔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도 그 의사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몇몇 연준 위원들은 more rate hikes,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FOMC 의사록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안 보고 싶은 건지 안 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건 저도 조금 이건 좀 너무 선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에 확실히 좀 꽂혀 있고요.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지만 보고 있는 상황, 물가와 서비스업과 그리고 앞서 보셨던 고용 둔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표, 그 팩트만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간단히 요 핀비즈 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뜨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빛나고 있는 별 태양 두 개가 있죠. 이쪽에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좋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동동 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쭉 전반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저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오히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태양이 같이 떠버리면 다른 빅테크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수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도 좀 부진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 비만 치료제 모멘텀 정말 좋았었는데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섞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주목할 만한 섹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쪽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또 유틸리티, 산업재와 유틸리티가 같이 올랐습니다. 요즘은 산업재와 유틸리티 이거를 이제 약간은 성장주로 보는 관점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AI 때문인데요. AI로 인해서 산업재와 유틸리티 쪽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력기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들이 ESS 같은 성장 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유틸리티를 같이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는 뭔가 최근에 보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뭔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쏠림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요. 누가 뭐래도 테슬라입니다. 제가 이 테슬라 차트만 벌써 한 3일째 캡처를 해오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3일째 창창창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모 현상이라는 말을 테슬라에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테슬라 살 걸, 진작 살 걸, 진작 살 걸만 지금 3일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250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또 하나의 포인트,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인데요. 메이저 터닝 포인트, 아주 주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도량이 좋았잖아요. 2분기 인도량이 좋았던 건데 그걸 일단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2 밀리언 유니츠라고 하는 걸 보면 200만 대를 이제는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한 입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SS. ESS가 이번에 테슬라 안에 있는 테슬라 에너지라는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2분기, 한 분기 만에 굉장히 강한 그 매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ESS가 AI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네 라는 포인트가 되게 주요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하나 가져가시면 테슬라는 뭔가 좀 다른 것들에서도 빛을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뭔가 주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사는 게 지금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테슬라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4.5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뭐가 좋은지, 반도체가 뭐가 좋은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서 월가에서 어떤 포인트 보고 있는지만 한번 보시죠. 메모리만 보고 가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AI 스탁이 왜 좋은지, 하반기에도 왜 좋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데만 보시면 되는데요. 왜 여기를 팔고 떠나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고잉 메모리 사이클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반도체주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AI 모멘텀으로 또 쭉 올라온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 더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같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지금까지의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흐름으로만 보면 바이더딜 떨어질 때 계속 잡는 게 아직까지는 정답인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미국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안 주려고 계속 제한을 걸었는데 지금 H20이라고 하죠. H100, H200이 아니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H20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가져가시면 엔비디아, 중국 우려 이런 것들도 기우에 불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간단하게 한 종목 실적 발표한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미국의 주류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매출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내용을 보니까 맥주와 와인 판매 사업 전반적으로 했을 때 예상보다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 두 개가 달랐어요. 맥주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는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성비 소비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경제 지표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소비재들의 상황을 봤을 때 확실하게 풍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 가격 지수도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만 가성비 소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와인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맥주 쪽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 걸 보면 고급화된 브랜드를 좀 내놓았던 그런 브랜드들은 약간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의 시황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요. 장중에 원달러 환율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39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금 안정을 찾으면서 1,38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공공부채가 억제되기보다는 더욱 커질 우려감에 최근에 장기 국채금리 올라갔는데요. 어제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1.83% 내린 4.35%에 거래 마쳤고요.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글로벌 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폭은 살짝 제한된 모습이고요. 1.1% 오른 83달러 후반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시장은 지난 3일 동안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앙은행이 금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계금위원회는 중앙은행 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아시아의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 하반기에 금 가격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현재는 중앙은행 금 가격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1.28% 올랐고요. 금 강세에 힘입어서 은은 3%, 구리도 2% 상승한 모습입니다. 곡물 시장에서는 대두 선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일정,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발표 있고요.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 있습니다. 또 FOMC 회의록 오늘 공개되니 이 점 확인해 보시고 이 점 참고하시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증시 전망 예측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일단 다우는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이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좀 기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두 종목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때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의 훈풍으로 좀 넘어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뭔가 기세가 이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이게 20선을 이탈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사실 상당히 좀 이 의미적인 부분이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좀 일부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당히 좋았고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등 대부분이 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반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이 3%뭐 이렇게 조금 움직인 게 그 정도로 사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엔비디아 역시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투자 심리까지 좀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M7에서 일단 대부분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애플도 사실 테슬라가 그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종목이었고 첫 번째는 애플이었는데 M7에서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굉장히 조금 주가에 부진이 나와서 투자자들을 좀 괴롭게 했었던 애플과 테슬라가 무려 뭐 테슬라는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그러니까요. 네, 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M7은 M7이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일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역시나 M7과 반도체 기술주들이 좋으니까 다우는 조금 쉬더라도 나스닥과 S&P는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상 이제 좀 미국 시장은 뭐 펀더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사실상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좀 꺾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주봉과 월봉이 아직도 역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봉상에서 뚫고 올라가는 사례가 사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등 나올 때 좀 물량을 뺏기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그런 강력한 심리를 얻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는 비아디가 약진을 했거든요. 그렇죠. 비아디가 약진을 했는데 그 기타 지역에서 이 테슬라의 인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총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캐즘 구간이긴 캐즘 구간인데 생각보다 테슬라 차가 굉장히 잘 팔린다. 특히나 가격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잘 팔린다라는 거는 역시 소비가 써지는 부분은 써지는 관화로 또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정책적인 부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출하량이 턴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23일에 어닝콜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넘버 부분에서 ESS 쪽도 좋았죠. 그리고 인도량 쪽에서 턴어라운드도 나왔죠. 예. 게다가 이제 로보택시도 8월 8일에 8월 그쪽 초에 이벤트가 잡혀 있다라고 본다면 분명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상반기 강했었던 주도주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뭔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종목이 이렇게 약진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이제 2차 전지에서도 다시 한번 대규모 반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쪽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블랙홀 역할을 해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면서 건강하게 좀 지수를 또 땡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도 거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전례가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은 뭐 저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월가에서도 조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뭐 한 세 달 전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테슬라를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어찌됐든 지금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3일 동안 급등하는 건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계속 좋은 일들만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또 중간에 또 어떤 우려 요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걱정을 굳이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얘기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최근에 봤던 어떤 흐름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팔고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흐름이었는데 앞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했어요. 뭔가 특별한 다른 내용이 나왔던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군요.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올 때도 사실상 뭐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담들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정책발적인 어떠한 좀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정책발 관련된 이런 불안감들이 생겨나면서 기술주에서 좀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을 때 국채 금리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센티적인 심리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냥 펀더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꺾였는지 아니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마지막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거의 90%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파는 쪽이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반도체에서의 어떤 산업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의 그 칩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제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뭐 텍스트 부분은 뭐 올해 정도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면 거의 다 이제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곤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지나 영상까지 만약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이건 칩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 3주 전쯤에 발간이 된 보고서 중에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HBM에 관련된 기타 기업들에서의 이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코어 기술력이 필요한 쪽은 엔비디아에서 계속 수요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쪽에서는 기타 다른 쪽에서의 수요로 공급으로 해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초과 수요 부분이 좀 만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거의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반도체가 이때까지 상승했었던 그런 로지컬적인 부분에서 아직 뭐 좀 허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영업이익률이 받쳐주면서 그렇죠. 네. 올라가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냥 단순히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차익이 나오는 거에서는 좀 일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크게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주가가 좀 빠지면 걱정을 꼭 하더라고요. 그렇죠. 없었던 걱정도 만들어내고 그런 시기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간밤에 확실히 좀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용이라든지 서비스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배드 뉴스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네. 언제까지 시장이 이렇게만 좋아할까? 이것도 조금 물음표가 찍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고용 부분이 너무 좀 과하게 과열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오늘 이제 뭐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 4주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주에 나왔었던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적인 부분이 조금씩 뭔가 약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인 건수 관련된 부분에서 졸트에서도 아시겠지만 구인 보고서에 대한 이런 고용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즉슨 고용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3개월째 연달아 좀 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서히 어쨌든 고용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조금 과하게 풀려버리면 갑자기 이제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비스 부분에서의 일부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용 부분 좀 뜯어보시면 정부 쪽이 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만약에 허물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네. 민간 쪽에서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를 조금 덜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을 많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계속적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경기는 잘 부러지진 않을 수 있지만 물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역풍을 맞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인프라가 확장이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그렇죠. 사례는 거의 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는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타 유럽이나 다른 쪽은 뭐 빠르게 내리더라도 미국 자체가 별로 안 내리게 된다면 강달러 환율이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의 경기적인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또 오히려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유치 같은 경우도 안 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신규 고용이 굉장히 창출이 되면서 단단한 그런 상황에서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특정 주력 산업군들을 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미국 국채로 들어올 것이고 그게 또 이제 미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달러 강세 계속 지속되겠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경제를 컨트롤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우에서 조금 더 끈적한 부분에서의 이런 좀 데이터들 많이 보셔야 되고 좀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강조를 드리지만 WTI 유가도 벌써 배럴당 83을 또 넘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다다음번부터는 또 CPI나 PC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최근에 PC나 뭐 CPI 같은 데이터를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다른 쪽은 크게 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다시 올라오면서 또 물가가 어떻고 뭐 연내 금리 인상이 어떻고 네. 여기가 또 계속 나올 이제 무한 루프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표들을 좀 연속성 있게 보셔야 되고요.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저는 방향성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가 일단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마음 놓고 막 좋아할 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유념해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지금 막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거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FOMC 네. 의사록 네. 혹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그거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 좀 나왔죠. 인플레가 일부 좀 예. 진전이 되고 있다. 저는 그 문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이제 의사록을 다 보고 왔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뭐 맞아요. 예. 달라진 게 없어서 뭐 항상 의사록 부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면밀하게 체크하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연준에서의 그런 진전이 있었다라는 인정 그 자체는 뭐 저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9월 달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국채에 따른 이런 돈풀기도 옐런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정책발 그리고 유동성발로 증시가 다시 한번 또 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낙폭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주도주에서는 그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단기 눌림이 만약에 강하게 나오신다면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뉴욕 증시가 쉬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쉬어가기 때문에 간밤에도 반장만 열렸었고요. 이게 혹시 뭔가 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일정들을 찾아보니까 뭐 영국에서 총선이 있다고 하고 요즘 네. 유럽에서 정치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네. 그런데다가 국내 증시로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 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양당 체제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조기 총선을 이제 요구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정당별로의 좀 이런 성향이 명확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프랑스만큼의 어떤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총선 이후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특정 정파가 상당히 잡는다라는 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에너지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그런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관련된 산업군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그쪽 정당이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들은 좀 체크를 그냥 소규모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기술주들이라든지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더 크게 영향을 그렇죠. 미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오늘 야간 선물에서도 이미 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일단은 유럽적인 부분은 일단 인지는 하시되 너무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또 괜히 국내 증시가 항상 이렇게 뭐 야간 선물에서도 좋았다고 하시고 네. 뭔가 그러면 오늘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저는 갭상승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항상 그 갭을 좀 줄이러 가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예, 맨날 이제 아침에 좋아도 오후에 다시 열어보면 뭐 하락 전환에 있거나 산소폭 네네네. 다 반납해 있거나 그러던데 오늘은 좀 어떨까요? 저는 오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 눌림이 강하게 나왔을 때가 뭐냐면 반도체가 쉴 때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 자체가 특히나 3월 이후부터는 반도체에서의 뭔가 급변화가 없으면 일단은 파생 쪽에서의 선물, 외국인 선물의 매수량 자체가 애초에 크게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도 외국인 기관에서의 순매수 흐름들이 3천억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반도체가 움직이면 5천억도 나오고 조 단위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약진을 했고 나머지 주도주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게다가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전거래에도 많이 움직였죠. 그럼 그러한 연속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대표 종목군들, 뭐 HLB는 오늘도 급등 나오겠죠. 뭐 그러면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다 올라갈 거고 거의 다 올라갈 거고 반도체 그 코스피에서도 반도체와 또 상위 종목군들 안에 있는 종목군이 약진을 한다라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이스 차가 선물과 현물과의 차가 1.8에서 2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금일 이제 야간 선물 기준으로 5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는 0.6에서 1%까지도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제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에서 한 3천억, 4천억 들어오면은 아마 동시호가 때 0.8에서 1% 정도까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은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시장이 약진을 할 때
전 직전 고점이 2,812선이거든요. 예. 그거를 뚫어주는지가 오늘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초반 이후에 외국인 선물 흐름들이 좀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 그 시초가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는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두 개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역시나 외국인 선물 수급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챙기셔서 좀 마감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았고요. 이제 국내 증시 개장 뭔가 좀 두근두근 거리네요. 국내 증시 개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브리핑 서울입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간밤에 고용지표, 서비스업 경기도 둔화된 숫자가 찍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환호를 해줬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가량 빠지면서 엔비디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 일제히 강하게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테슬라 이번 주에만 무려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2차 전지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 반등일까라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2차 전지인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질주를 해주고 있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 향 밸류체인,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 LNF를 필두로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았는데 하반기 재평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체 좀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한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드디어 올라갈 수 있을 때인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수출 데이터도 2달 연속 증가를 하면서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울러 LG 에너지솔루션은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저께였었죠. 중국을 제치고 르노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 그 규모만 4조에서 5조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 HLB 그룹주들이 또다시 무더기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으로 다시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5월에 FDA로부터 그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되면서 무더기 하한가로 직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랐었다 보니 그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었죠. 그런데 어제 다시금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제약바이오 자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HLB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화두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2차 전지와 함께 제약바이오로 포트 구성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원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수 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프랑스와 2파전 그 구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게 된다면 이제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잭팟을 터뜨리게 되는 건데요. 원래 웨스팅하우스까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까지 3파전이었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중도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지근합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일지 원전주에 대해서도 오늘 점검 들어가 볼게요. 이어서 전일장 조은중 캐스터와 마감 시황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시장 우리의 기대처럼 강한 반등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양 시장 모두 빨간불 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전 거래 대비 0.4% 상승하면서 2790선 위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2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은 돌아섰던 기관과 외국인 다시금 돌아왔고요. 기관 1800억 원,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이상 물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어제 움직였는데요. 0.75% 상승하면서 83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83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1,900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빨간불을 켰지만요. 하락했던 종목 2배에서 3배, 1,7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고민이 좀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보시면은 대부분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에 낙폭을 키우다가 점점 힘을 내주면서 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오전에는 힘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급등 효과에 4% 강세 보였고요. 조금 쉬어갔던 완성차주도 어제 다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2차 전지 관련 테슬라 관련주 에코프로 BM 4%, 에코프로 7% 나란히 상승했고요. 반면에 엔캠은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HLB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 FDA 승인 재추진 소식에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이고요. 삼천당 제약 4거래일 연속 상승,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6위권에 자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원체 좋았고 또 엔비디아, 테슬라가 달려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 받을까요? 점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장 엄청 기대돼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저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좀 약했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기대해 보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에도 우리 LG에너지솔루션, LNF 잘 갔고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또 한 번 달려줬단 예. 말이죠. 이제 드디어 찐 반등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주가는 선반영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선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네. 2차 전지가 또 상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강하면 2차 전지가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제 반도체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가 이제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기간의 문제지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에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수급 논리로 좀 움직여주는 것 같고 반도체 가면 2차 전지 쉬고 2차 전지 가면 반도체 쉬는 흐름이 오늘도 나타날 거라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찐 반등은 일단은 실적 확인해보자. 근데 바닥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선제적으로 1차 매수 정도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이 나온 이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대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역시 저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시간차는 있겠지만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근 시점이 좀 중요하겠고요. 바닥권이라고는 봐주셨는데 일단 확실하게 실적이 찍혔을 때 어느 정도 그 매수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그 적기를 잡아보도록 하겠고 수출 데이터도 특히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한 2달 연속 늘어가더라고요. 어제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서 이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더 나빠지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연속 수출 관련되어 있는 수치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펀더멘탈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만한 여력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는 부분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던 것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출량 증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분기 실적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테슬라양 밸류체인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향 리포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2분기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하향 목표가 하향 리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점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뭐 4680 배터리라든지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 시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갈 게 빠지고 빠질 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뭐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7월 들어오면서부터 뭐 원체 2차 전지 쪽으로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매수 버튼 굉장히 많이 누르고 싶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대표님 여기서 토픽 받아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안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작년이나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에는 뭐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몇몇 소재 관련주들이 이끌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기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동박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예전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사명 변경이 되면서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 대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쪽에도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뭐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받았고요. 뒤에 어제 일봉이 떠 있는데 어제 장 초반에는 흐름 좋았으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초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손절가까지 지정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도 제가 10%가 안 되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비중 조절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59,000원, 손절가 47,000원 흐름 놓고 체크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HLB가 시장 안에 또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무더기 상한가 행진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HLB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HLB 같은 경우는 일단 HLB라든지 어제 상한가에 가장 먼저 진입했었던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수익을 줄 경우에는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HLB 그룹주가 8기업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기업 하나 같은 경우는 코넥스 쪽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8개 그리고 9개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무더기로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대장주가 계속해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군들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HLB 제약이나 HLB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HLB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챙기셔서 HLB 제약이나 HLB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좀 봐서 좀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오늘 수익권이라면 챙겨서 HLB 제약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보자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성장성, 수익성 다 잡았다 하면서 역시나 탄력도 있게 움직입니다.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었는데요. 쌈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수주 소식이 나왔죠. 1조 넘게 수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2023년도의 전체 수주량이 약 40% 정도가 지금 잡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장이 증설되면서 공장의 신규 물량들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됐었죠. 근데 이 부분들이 패스트 트랙을 타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살짝 어그러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11월 달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요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 뭐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투자하시면서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주셨고 대표님 지금 제약바이오 탑픽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장중에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종가 부근엔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C라고 하죠. 항체 약물 접합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A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비만 당뇨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약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리가켄바이오도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말씀드렸었던 그 A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ADC를 이용해서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경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DC 플랫폼 기술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예.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64,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리가켄바이오 받았습니다. 목표가 82,000원, 손절가 64,000원 확인해 보겠고요. 세 번째 속도 내볼게요. 원전인데요. 원전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체코원전 수주정 관련해서 7월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저도 좀 답답한 모습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해외 언론에서는 그런 아니에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프랑스 쪽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납기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단가 쪽에서 메리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원전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트라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기회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탑픽 원전 안에서 좀 빠르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제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니까 한전기술이 가장 한전기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전기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전기술 탑픽으로 받았고요. 목표가 74,000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3개 종목 기다리고 있고요. 전문가의 픽, 앵커의 픽, 그리고 AI의 픽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그날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픽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의 픽들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전문가 IS셋 송범선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문가의 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 대장주 성격으로 많이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이고 어제 장세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좋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동일한 관련주인 미래컴퍼니 역시 7월 1일 날 윗꼬리를 달고 모멘텀이 감지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래컴퍼니 어제는 좀 약세였지만 7월 1일 날 좋았다라는 측면, 우리가 동일하게 좀 이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반도체 기판, 원래는 이제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회로, 반도체 회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 기판이 원래 플라스틱이었는데 플라스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유리로 점점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요, 기판 두께를 25%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패키징 영역에서 사용되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소비되는 전력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점이 가장 유리기판의 강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우리가 이제 7월에 하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제 보시면은 뭐 CXL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7월에 들어와서. 그래서 모킨스 전자라던가 등등 CXL이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CXL은 근데 이제 아직 검증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BM이 상반기 때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고대역폭 메모리. 근데 CXL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다. 왜냐? 이게 지금 주력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확정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기판 자체가 좀 내구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두께를 줄이고 전력을 30% 이상 줄인다는 거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XL 2차 전지 등과 함께 이 하반기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HBM에 편중된 증시에서 이제 탈피해 나가고 새로운 주도주로 유리기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옵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은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주죠. 유리기판 관련주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면은 나오다시피 레이저 셀 커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자르는 거예요. 셀 단위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레이저 리프트 오프. 이거는 이제 분리하는 거죠. 아까는 자르는 거라고 그러면은 커팅이니까 이거는 분리한다. 두 개를 떨어뜨려 놓는 거 글라스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름 쉐이프 커팅인데 이것도 역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셀 다양한 이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에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원래 OLED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레이저 장비 부문으로 강력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더불어서 2차 전지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정 장비 부문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강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필옵틱스가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를 양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 타이틀도 있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차트가 이제 4월에 많이 올랐어요. 4월에 크게 올랐다가 좀 눌렸다가 이게 지금 7월 들어서서 상당히 계속 눌려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23,000원,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어제 양봉이 크게 나왔죠. 장대 양봉. 그리고 여기 가운데 P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추세 전환 포인트입니다. 네, 추세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점을 표시해 놓은 거고. 자, 그래서 추세 전환으로 양봉이 어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또 볼린저 밴드가 이게 줄어드는 원래는 이게 넉넉하게 나왔던 4월에서 5월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좀 크잖아요. 그 갭 차이가. 근데 이제 약간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로 수렴해 나가는 구간에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됐다. 필옵틱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필옵틱스 아시는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실장님께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조금 섹터를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필옵틱스가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지금 차트상의 위치 이런 것들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500원 이상으로 1차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일단은 1차 목표가 24,500원에서 물량을 한 60% 이상 정리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하단선 잡아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필옵틱스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24,500원 중요한 매물대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도 한 2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으니까 이거는 폭이 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전략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요. 저는 오늘은 그냥 이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로 잡아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다들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테슬라가 강한 건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국내 증시가 어제 2차 전지주와 그리고 ESS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같이 올라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또 직접 수혜주로 평가받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차트 보니까 자리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리포트들을 쭉 살펴보시면 일단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급의 꼬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BM의 그런 것처럼 이 MLB 기판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수페타시스가 아무래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판 관련주 그 중에서 MLB 기판은 좀 독특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KB증권과 키움증권에서는 75,000원 그리고 신영증권에서는 8만 원 이상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며칠 사이에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I는 어떤 종목을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에서 살만한 종목 한 가지 알려줘. 과연 살만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주식시장 동향과 각종 지표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에서 안정적 종목을 안 알려주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이 친구가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오늘 코스피 추천주 한 종목 알려줘. 이번에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추천드릴 만한 코스피 종목 중 하나는 삼성 SDI입니다. 최근 주가는 61,200원. 삼성 SDI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오늘은 확실히 좀 맥락이 많네요.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의 강세, 그 안에서 또 테슬라향 ESS 관련 종목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 뒤지지 않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 다 IT네요. 필옵틱스, 이수페타시스, 삼성 SDI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장 기대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었는데 일단은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하반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2차 전지 바이오가 또 좋았단 네, 말이죠. 네. 부장님께서 봐주셨잖아요. 어제 장 정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일단 하반기 글쎄요, 일단 변동성은 좀 있지만 순환매 기조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어제 시장 사실 반등폭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 전날에 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좀 대부분 되찾는 좀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또 하반기에는 그동안 그 소외됐던 종목들이 확실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그런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하반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했던 그 2차 전지가 정말 후련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순환매 또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인 바이오주도 괜찮았는데 어제 HLB 그룹주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 또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형 바이오주가 끌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또 밀어 올려주는 이런 양상으로 좀 바이오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군집성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반등폭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쳤던 이유는 어제 좀 중소형 반도체주 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상승폭을 좀 제한한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최근 조정세는 뚜렷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일부 종목들, 예를 들면 현대차그룹주나 이제 방산주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온 대신에 K뷰티나 이제 K푸드 쪽은 여전히 좀 조정이 지속되는 국면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의 조정, 그리고 이제 소외된 종목들의 상승, 이제 요 그림은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제 시장 점검 도와주셨고 2차 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간밤 급등,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NF, 그러니까 테슬라 향 쪽으로 집중이 강하게 됐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의 강한 반등을 촉발한 것은 미국에서 테슬라가 맞고요. 우리나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현재 좀 반등의 논리를 주도하는 종목은 역시 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대체로 좋았습니다. 일단 몇몇 종목의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LG에너지솔루션 지금은 시가총액 뭐 100조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초대형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최근 3일 동안 거의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어제하고 이제 그저께는 약간 윗골이나 음봉이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무거운 종목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인 거죠.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뭐 5%, 6%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어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다 이제 폭넓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바닥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뭐 도로 제자리로 갔다면 지금은 뭐 3거래일째 계속 거래량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테슬라까지 겹쳤을 때 ESS라는 이제 모멘텀이 새로 이제 장착이 됐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드릴 때 2차 전지는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좀 ESS 쪽을 좀 유력하게 좀 후보로 점찍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젠 테슬라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다 ESS 모멘텀이 반영이 된 겁니다. 테슬라도 차량의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상보다는 이제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감소가 되긴 했었어도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았다. 생각보다는 더 나갔네. 네.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죠. 이 테슬라의 ESS 이쪽 저장 장치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공급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요러니까 이제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다 좋았는데 이 ESS 관련주가 훨씬 더 좋았고요. 자, 그럼 ESS 관련주 하나 또 볼까요? 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17% 이제 급등을 하고, 뭐 한중, NCS, 뭐 신성, ST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또 이 배경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LFP 쪽에서는 사실 그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 유럽 쪽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소식. 중국을 제치고 르노에 그렇죠. 한 5조 4조, 규모. 5조. 예, 5조 규모. 근데 LFP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LFP ESS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의 대장, 우리나라 전기차의 대장이 다 ESS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다 강한 모습이었는데 압도적으로 강한 쪽은 역시 ESS 쪽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오매불망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될 때 뭔가 좀 새로운 간판이 필요한데 네. ESS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게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ESS는 좀 신선하면서도 2차 전지의 어떤 그 고질적인 그런 어떤 우려나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ESS는 결국에는 AI발 전력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파생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잖아요. 신재생과 더불어서, 그죠? 신재생을 발전하면 ESS의 전력을 저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건데, 물론 어제 거기까지 확산돼서 그 간판이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그럼 이제 뭐든 새로운 논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2차 전지 좀 네. 꾸준히 다루고 있고, 그때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봐야 된다 막 강조를 그리 되고 해주셨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부장님, 네. 분명히 뭘 사야 되나 고민이 커지는 시점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근데 2차 전지는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기대감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2분기 실적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본업인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뭐 동향 이제 여러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제도 이제 2차 전지가 또 더 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좀 반도체가 좀 쉬어준 측면들도 있죠, 수급적으로. 자, 위에가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차트고요. 아래가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거 업종을 추적하는 ETF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좀 장중 흐름이 좀 역동조화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같이 사줄 만한 돈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뭘 팔아서 뭘 사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좀 퐁당퐁당을 뭐 맞추거나 홀짝 게임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뭐 부족하다면 결국엔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어쨌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고민을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ETF. ETF도 있죠. 근데 맛별로 보는 건데 오늘 제가 좀 종목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는 제가 순한 맛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업종을 추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업종 인덱스인데도 이게 어제 3% 상승했습니다. 적은 상승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 강한 모습. 예를 들면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어제 뭐 장중 뭐 18% 급등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는 일단 바닥이라는 확신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초사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업종을 먼저 추적하는 순한 맛을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보통 맛으로 종목으로 간다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논리를 주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가장 좀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종목.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ETF 인덱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순하진 않고 약간 이제 보통 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매운맛을 하나 가볼게요. 매운맛도 있나요? 근데 2차 가격은 전지? 맵지 않아요. 가격은 맵지 않은데 앞으로 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종목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기 앞코너의 그 앵커에픽에서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비나텍. 비나텍. 근데 어제는 빠졌어요. 근데 이 비나텍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그 하이브리드 ES향 그 컵페스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 쪽이니까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됐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ES라는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의 어떤 모멘텀이 확산이 되고 이것이 신재생 쪽으로 다시 퍼져 나간다. 이런 이제 논리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의외로 다크호스로 좀 이제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맛은 굉장히 좀 순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변동성은 좀 메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메워질 종목으로 매운맛으로 비나텍 요 한 3개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추종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누누이 강조 주고 계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통 맛, 비나텍은 매운맛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 매운맛, 앞으로 좀 매워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내볼게요. 우리 제약바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HLB 오늘 아마 방송 내내 HLB 제약바이오 다뤄질 것 같거든요. 네. 어제 무더기 상한가 갔는데 어떠한 평가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그 전에 그 FDA에서 이제 승인이 보류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보완 사항이 이제 있었다라는 지적 때문에 사실 주가가 급락을 하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올라가던 주가가 그 FDA의 이제 그 승인 보류 때문에 참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해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 새로운 소식은 이제 FDA에서 이제 추가 보완 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신청을 일단 해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어제 그룹주가 무더기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런 훈풍에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나 이제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바이오 쪽은 이제 조금 2차 전지가 더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둘 이제 군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 이전에 바이오는 뭐가 올랐죠? 뭐 HLB도 그때는 올랐죠.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단제약, 그러니까 일부 특정 바이오주들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군집성이 약했잖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후속 작용으로 다시 그 이제 아랫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제 군집성이 서서히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2차 전지는 뚜렷한 어떤 순환매의 특징을 보여줬는데 바이오는 일부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간을 보는 상황이었죠. 약간 슴슴하게. 그러다 이제 조금씩 이제 양념을 더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역시 이제 좀 순환매에 좀 유력한 그런 어떤 좀 후보로서 이제 색깔을 좀 짙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순한 맛으로 볼 수 있는 바이오는 좀 대형주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데요. 이제 바이오는 이제 특유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어떤 순환매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별로 본다면은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자꾸 ETF 얘기하니까 인덱스 얘기하니까 지루해 하시는데 지금 업종 추적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그죠? 코덱스 2차 전지 ETF도 지금 최근 며칠 동안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코덱스 바이오에 물론 이제 코덱스가 아니더라도 뭐 킨덱스도 있고 많이 있어, 타이거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좀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코덱스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코덱스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녀석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횡보를 거친 다음에 이제는 고개를 이제 좀 드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이오 쪽은 종목이 무서워하는 분들은 이제 업종만 추적하는 이런 방법, 손쉬운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인덱스를 추종하면요, 굉장히 좀 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통 맛으로 말씀 예, 주셨죠. 한미약품도 좀 보통 맛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약간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실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좀 대형 바이오주 위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요.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뭐 접근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좀 이제 좋아 보여서 이제 좀 오를 거라는 생각에 덜컥 사셨다가 나중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좀 낭패를 보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 바이오주는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체 바이오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좀 내려가면 네.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그보다 수도 있기 고통스러운 때문에 종목이 없죠. 네네. 예, 지금은 바이오 대형주 쪽으로 눈길 줘보자. 한미약품, 셀트리온, 코덱스 바이오 말씀 주셨고요. 자, 부장님, 우리 게임주도 이야기 나눠봐야 네. 되겠습니다. 시프트업 청약이 이제 어제 끝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첫날에는 경쟁이 13대 1에 네. 그쳤는데 네. 어제 한 300%, 340대 1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튿날 갑자기 경쟁이 좀 치열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막판에 어떻게 확 봐야 몰렸죠. 네. 네, 막판에 확 몰렸다라는 거는 뭐 글쎄요. 일단 게임주가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고, 사실 하반기에 좀 게임주를 기대해 보는 이유는 제가 뭐 며칠 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 주도했던 테마적인 지금 섹터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반기에는 또 뭔가 좀 이제 새로운 테마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지금 일단은 그 게임즈에 하나둘 이제 장작이 쌓여가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인데, 넥슨 게임즈요. 예, 일단 이게 지금 신작 흥행 소식이 어제 장중에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21%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고, 물론 이제 좀 음봉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도 15%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마감된 시프트업의 그 공모주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 341대 18조 원이 몰렸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지금 공모가 이제 밴드 상단에 이제 6만 원에 지금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 공모가 기준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론 이제 크래프톤은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되고 넷마블이 4조 8천억 정도 되고 이제 NC소프트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현재 기준으로. 근데 네. 지금 이 공모주 청약 결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따 상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만한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럼 시총 한 3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 3위가 뭐예요? 따상 가게 되면 단숨에 2위로도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정도예요? 넷마블이 지금 4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게임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좀 이제 좀 불씨가 좀 붙을 만한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요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게임주가 장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순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게임주 지금 좀 눈길 줘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게임주 네. 내에서도 원체 많이 올랐던 종목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크래프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네. 그 안에서 좀 순한 맛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에 어제 뭐 에코프로머티나 뭐 어떤 ESS 관련주, 아니면 이제 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넥슨 게임주, 그렇게 이제 솟구치는 종목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죠? 야만. 그러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봐야 됐을 때는요. 저는 이런 논리를 좀 여러분들께 내세워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시총 4위라 그랬는데 단숨에 2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칠 수 있는 종목들이 뭐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NC소프트겠죠. NC소프트는 뭐 모르긴 몰라도 바로 좀 제칠 거라고 보는데,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단 장기적인 주가 조정 끝에 최근에 이제 뭔가 하나둘 이제 모멘텀이 생겨가고 있잖아요. 네. 기업 분할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재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프트업이 점프를 확 했을 때 넷마블이나 NC소프트도 뭐 시프트업이 저 정도인데 넷마블이나 NC소프트도 이제 그 정도 좀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라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넷마블 쪽이 3일 연속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줄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간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본다면 일단 코스피 2,800 등정될까요? 될 거는 같은데요. 일단 어제 지금 뉴욕 증시에서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동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급 논리로 오늘 움직여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녀석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둘 다 좀 같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오전과 오후가 또 바뀌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오늘 좀 팽팽하게 좀 수급 대결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급의 주도권을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잡고 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쪽이 좀 수급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김에 탄력받아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둘 다 같이 오르더라도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수급적인 우위를 좀 점하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수급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장중에 아마 이렇게 좀 시도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반도체, 그 한편에 바이오까지 놓고 오늘 세 가지 그 전략들 좀 챙겨가시면서 장중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의 맛,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마 정신이 없을 듯합니다. 시장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딜사이트 2부에서도 진행될 겁니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고맙습니다.